놔두고.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드시면서 제 뒤로는 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꾸 먹으면서 하세요. 배고플 때문에. 멀리서 와서 반갑고. 저는 15년 교육계에 있었어요. 선생으로. 마지막 5년은 대학교 교육에 있었고. 그리고 참전화작품 아세요? 거기에서 사표 내고 올라와라 같이 하잖아요. 창업 멤버로 들어가서 5년간 불철주야. 그래서 한국에 색조도 없는 기초 화장품을 갖고 10대 메이커에 내가 집어넣었지. 그렇게 하고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이 우리코스 전신에는 여러 가지 회사 이름으로 쭉 받고 오다가 우리코스로는 한 15, 20년? 한 20년 정도 우리코스로 들어버렸지. 지금 회사가 우리코스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식품을 좀 소개하려고 놔드렸는데 이 식품 만드는 그 가마솥이 150kg짜리가 3개, 55kg짜리가 3개, 원료 수출하는 게 하나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화장품 식품 창고로 쓰고 있고 구경하시죠 일단. 그리고 김포에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씩 드릴 거 있나? 여기 그 벨루가 도구 하나씩 있나 여기? 있으면 드려. 없어? 벨루가? 있으면 하나씩 드려야 돼. 뭐냐면 저 김포 우리 손녀가 책임자로 거기서 공장 책임자로 있는데 그 도자기라는 거 알죠? 촉을 굽고 잽을 굽고 하는 거 전통 도자기 방식으로 화장품 용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사지 도구 여러분 잘 아는 뭐 괄산이건 이런 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도자기에 이 음료는 원재료에서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거 만들어내기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주문이 들어가지고 한 업체가 보통 10,000개 이상씩 주문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포에 있고 그 다음 베이징에 화장품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중국에. 그리고 연구소가 또 3군데 있고 이제 추출물 연구소가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소개를 내가 회사 소개를 한 건데 거기에 소개서가 있어요. 회사 소개서는 나중에 시간 나면 보셔요. 제 양력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을 돌면서 일주일에 2번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서울에 어디 호텔 삼성호텔 딱 잡아놓고 계속 몇 년 동안도 피부관리 원장들 대상으로 세미나 했어요. 무료로 부패까지 매겨가면서 그런 걸 해왔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피부관리실에 쓰는 제품들은 TV 광고를 못합니다. 해봐야 많이 팔리지도 않고 특성상 그래요. 또 피부관리 쓰는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아니잖아요. 부피가 커야 하잖아. 그죠? 적용 타입이라서 온전히 37, 8년 동안 우리 고수는 피부관리실용 제품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조그마한 사소한 회사들은 37년간 못 견뎌요. 피부관리실 물건 대주는 회사들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데가 또 관리실인데 제주도부터 여기까지 전국의 지사를 통해서 각 지역에 여러분 아마 우리 성남 지사장님 모시고 온 것 같아. 거기에 전체 도매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배우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은 우리 지사장님을 통해서 제품 공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개별로는 안 팔아요. 도매만 딱 지사만 거래를 딱딱딱딱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37년 지금 그러니까 38년째입니다. 38년 동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뭐냐면은 관리실이 성공하려면은 이거요. 조건이 번창에 내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한 3년 안에 한 3층이나 5층짜리 빌딩 하나를 사야 돼. 그게 성공이야? 간단해.
허다부터 일찍짜리 식당 하나 건물이라도 살아 이 말이에요. 3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할 게 피부관리소 자격증 이게 만들어낸 장본인이 나예요. 그때 사당동에 방배동인가 거기에 미용사 중앙회가 있어요. 사무실에. 그 미용사 중앙회장을 찾아가 분리시켜라. 그 안에 피부관리 분과위원으로 막 했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따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미용실에서 하지도 않는 피부관리를 또 같이 하려고 하냐 해가지고 좀 한번 여러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회장인지 모르겠어요. 조수경이가 있는데 지금 되죠. 평생 쳐봐라. 잘 알아요 내가. 그래서 조수경이가 그거 하도록 한 인물이에요. 지금. 피부관리 협회 따로 독립하게 만들어버렸지. 그래가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내 나이에서는 이제 박사생들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태 우리 성남지사장님이 우리 유사장하고 배치가 돼서 제 교육을 들으러 오셨네.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만 10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 여기에서 이 실기 교육을 들어와야 돼요. 실기. 그러니까 이제 얼굴 만지고 이런 실기는 여러분이 다 학교에서 배우니까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얼굴을 그다음 비만 사이즈가 좋게 만드는 거 이걸 한약재가 있어요. 이건 허가가 나온 거. 일반인들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약재로 탕도 만들고 환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먹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실기를 2년 탈학기로 지금 미국 피리턴 대학교에서 직접 가서 박사학위 받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2년 탈학기 박사가 고졸 이상이면 됩니다. 고졸 이상이면은. 그래서 여기가 협동연합학술원 가르치는 곳이에요. 박사 후보생 여기가. 예,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화요일 날은 카톡방에다 딱 올립니다. 올리면은 거기에 내가 강연을 비대면으로 매월 화요일이 강의 시간인데 첫째 주 화요일만 실기를 배운다. 둘째, 셋째, 넷째 주는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은 걸 공부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간단히 이제 회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한 80 중반까지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박사생들만 가르친다고. 이번에 일기생들 6월 달에 갔다 왔어요. 미국에. 이번에 일기생이 갔다 왔어요. 4명이 받았어요. 건강학 박사라고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없는 학위가 건강학 박사예요. 보건학 박사는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에 건강학 박사인데가 보세요. 오로지 프리턴 대학교밖에 없어요. 왜 건강학 박사 학위를 거기서 만들게 했냐? 그것도 내가 만들게 한 건데. 중요한 거는 피부관리실이 성공하려면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이 얼굴 위주로 보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그대로만 따라 주시면은 빌딩 몇 채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벌려고 지금 전업주부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벌려고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미인건강으로 가니까 전부 100% 실패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들어요. 근데 한 석 달 지나면은 홀라당 다른데 또 넘어가 버리고. 지금 건강해요 많이. 세계에 쓰는 사람들 많아. 그런 거 다른 건 죽어도 안 돼. 여기 봐요. 미인건강이라는 말이 있고 건강미인이라는 말이 있고 전혀 달라요. 미인건강은 뭔 말이냐. 얼굴이 예쁘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건강미인은 뭐냐. 몸이 건강, 여기는 영혼도 들어가요. 영혼.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면 얼굴이 예뻐진다.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건강미인으로 가야지. 건강미인으로 가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데 그리 안 가. 어떻게 얼굴 관리만 자격증도 얼굴로 보는 거니까. 물론 얼굴도 중요하지만은 얼굴만 강조를 해가지고 피부관리 샵을 운영한다 한계가 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기미 갖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기미, 주근깨 이런 거, 검버섯. 이 세 가지는 발생 원인이 뭐냐? 이상이에요. 의사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배웠어요. 의사들은. 원인 이상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임신하고 나서 기미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간이 안 좋으면은 또 기미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간이 안 좋아도 기미 안 생기는 사람 또 안 생겨요. 이게 간이 안 좋다고 해서 다 기미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서 얼굴 새카맣게 태워도 돌아와서 다시 하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미가 남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외선을 쬐면 기미 생긴다? 이거 100% 거짓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 갖고만 이야기합시다. 몸 안에 내가 간이 안 좋아서 진짜로 기미가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기미 미백 관리를 샵에 와서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얼굴 미백 관리를. 백날 해봐야 3, 4일 지나면 다시 또 기미가 생겨요. 처음 할 때는 희어져요. 하지만 완벽하게 기미가 없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 간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간으로 기미가 온 사람은 간이 치료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간을 고쳐야 되는데 얼굴만 했다. 그럼 미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간을 고치면서 얼굴도 관리를 했다 하면 건강미인으로 간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완치가 돼야만이 그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접속하니까 이야 얼굴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마찬가지라니까. 성형외과에 가는 최종적인 코스가 성형외과예요. 주름살이.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톡스 아니면 지금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해. 워낙 한 자리나 여러 자리에 오래 여러 번 맞으면 굳어버려요. 이게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말이 발음이. 누군지 알겠지 지금? 알거 저 사람만 안 해. 누군데? 아 몰라. 말 잘못하면 무조건 속으랑 잘. 여기가. 그러니까 주름살 하나 피고 이렇게 탄력이 처진 것을 갖다 잡아주려면 성형외과 가서 집어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형외과가 속에서 속살 만들어서 주름 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원칙은 뭐예요? 속에서 살이 차야 돼. 내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알아듣게. 근데 이 주름살이라는 게 겉에 있는 것만 펴주면은 불과 한두 달도 안 가서 다시 붉은 주름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속에 완벽하게 채워져. 속살이 채워져. 그래가지고 주름이 펴졌어요. 이것은 3년이 아니라 30년 가도 주름살 안 생긴다니까. 예를 들어 25년 되면은 여러분들 노화가 온다는 거 배웠죠. 인간은 피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 심장, 콩팥, 쓸개도 25세부터 늙는 게. 그러니까 얼굴도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얼굴로 주름살이 뭐 이런 거는 다 표시 되는 거예요. 이게 속이 늙으니까 겉도 늙는 거예요. 그런데 35세부터 늙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뼈예요. 뼈는 35세. 나머지는 전부 피부를 포함해서 25년 썼으면은 그게 신품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럼 26부터는 뭐예요? 중고예요. 우리 한솔이가 몇 살이에요? 23살. 23살. 저도 2년이요. 저도. 26부터는 중고가 되고 40살 지나면은 고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얼굴까지 포함해서 다 고물이야 고물. 그래서 40살 이후를 뭐라고 하냐 갱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60 이상 되면 뭐가 되냐 그것은 폐물이 되는 거예요. 폐차 처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25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되돌려보자는 거예요. 피부관리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 놔두고 다른 방법 써봐야 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기 듣고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뭔 말인지 알아요? 해봤을 때 진짜 그런 효과가 나오더라 하면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런데 그런 효과가 안 나오더라 하면은 이거는 뭐 나를 떠나는 수밖에 없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져야 손해를 하나도 없어. 갈 때 화장품도 하나씩 드리지, 마사지 도구 하나씩 드리지, 다 드리네. 건강미입니다.
건강미로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장품 원료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네, 원료에 대한 개념이. 그런데 중국에는 수출물 연구소, 약이나 화장품 식품 원료를 만드는 연구소가 3개가 있어요. 대형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가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 원료를 임상검증 안 하면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화장품이나 약이 같은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약과 화장품이 틀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여기 봐요. 거기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 이거 철해준 거 몇 페이지 뭐냐면은 3쪽 3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으로 그려진 것이 있죠? 3쪽 봤어요? 네. 그 3쪽에 이 우주 전체를 자연계라고 합시다. 거대한 자연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자연계 안에서 약의 원료를 찾아가지고 테스트를 끝난 약은 FDA나 국내 같은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약품 허가가 나와요. 이 자연계 안에 약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물. 그 다음에 약물 안에 뭐가 들어가냐? 식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물 중에는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약물 중에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또 식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원기에 뭐라고 나오냐? 모든 식품,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화장품 원료로 써도 된다 이렇게 나와. 이게 식품 안에 또 뭐가 있어? 화장품 원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겠지? 그러니까 식품은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데 음식 먹는 거 얼굴에 처박을 수는 없잖아. 그럼 그 먹는 음식, 또 방금 여러분들 하나씩 아직 안 먹은 사람 뜯다 먹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약재가 40가지가 들어갔어요. 전부가 다 화장품 원료를 쓸 수가 있는 것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식품, 화장품이 큰 가운데 좀 좁아요. 화장품 쓸 수 있는 물질들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는데, 결국 약품 안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어요. 약품 안에 속해 있죠? 이거 보면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 냅시다. 잘 보시면은 1. 화장품은 약이다. 2. 화장품은 약이 아니다. 여기에서 맞는 게 있고 하나는 틀려요. 화장품은 약이다. 화장품 약이 아니다. 2번 화장품 약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았잖아. 다들 그래. 아이 화장품 무슨 약이야 약은. 이게 얼굴 좀 관리하니까 효과가 안 나와. 아이고 무슨 약이야 화장품은 또 핑계댈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랑 안 맞아. 나랑 근데 이제 방금 도표를 봤잖아. 약이 아니야. 빨리 말해. 약이에요. 반장을 위에 1번이 맞는 말, 2번 틀린 말이에요. 맞죠? 네. 화장품 약입니다. 그럼 그 증거를 대라. 20년 됐나? 20년 전까지는 15년, 20년 화장품 공장 가면 연구소장이 있어요. 그 다음 연구원들이 있어요. 연구소장은 다 약사였어요. 왜 약사를 배치했나요? 화장품은 약이기 때문에. 이게 화장품 안에 들어간 영양크림, 로션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들어가는 원료들이 수십 가지가 있거든. 그것을 배합할 때 잘못 배합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거든. 배합하는 게 그 약의 원리거든. 또 약이고, 그 원료 자체가. 그래서 약사가 제조 관리 책임자였어요. 감독자였어요. 그럼 그 밑에 화학사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교 화학과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한 20년 지나니까 20년 지나니까 완전 싹 약사를 없애버렸더라고. 그리고 이제 화학사들이 노련한 화학사 중에 하나가 연구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학사가 하는 일은 뭐냐? 기계 섞는 것만 배운 거예요. 4년 동안. 약의 원료를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화장품 공장의 화학사들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원료에 대해서는. 섞는 것도 대충 이렇게 섞어보는 것 뿐이지 그 원료가 어떠한 작용과 어떠한 효과가 나온다.
그걸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기저면 배우거든, 기재. 크림 타입이냐, 젤 타입이냐, 로션 타입이냐, 어? 이게 타입만 배우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대학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화장품 만드는 것만 할 줄 알아. 원료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를, 참고로 내가 신학 박사 있죠, 박사가. 그 다음 중의학 박사가 있어요, 의학 박사가. 그 다음에 건강학 박사가 있어요. 박사학위가 3개야, 이 나이에. 앞으로 한 2개 더 할까? 죽는 순간까지도 공부 좀 하라, 이 소리야.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생한 사람이니까 제자 가르치듯이 하니까 반말이 내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옛날 선생님들 다 반말 있어. 오늘날 반말 있다. 큰일 나. 자연과 화장품 약입니다. 그럼 하나 더 봅시다. 이거 여기까지 인정하시겠어요? 요걸 보고 맞잖아. 인정하신다면은 화장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얼굴에 바르는 거, 몸에 바르는 거, 어디에 바르는 건 다 화장품이거든요. 그 화장품은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아야 돼? 그거 한번 여러분이 말해보라. 나타나야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효과가 안 나오면은 그 화장품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야. 약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결과가 검증이 돼야 돼. 그게 어디 화장품 회사마다 선전을 잘하지. 주름 쫙쫙 펴지고 미백, 그 기능성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능성 허가받으면 돼. 근데 기능성 원료를 미백이나 주름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넣는다고 해서 주름살 펴지고 얼굴이 휘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 약의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약의 효과가 나오면 100에 100명이 다 똑같은 효과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쓰는 화장품, 피부관리실에서 쓰는 국산이든 외제가 됐든 화장품들이 말하는 만큼, 선전하는 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왔다 하면은 약처럼 안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약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원료를 예를 들어서 3% 넣냐, 0.003% 넣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료라도 나타나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함량을 얼마만큼 넣냐, 이것도 중요해요. 피부 이거 이거 뚫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긴장할 거 없어요. 발라 들어가기만 만들면 되는데 뭐 나노 기법 이런 거 별것을 다 사용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농도가 진하면 들어가요. 확률 싸움이네. 에? 에? 아니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근데 들어갈 부작용 수 나지. 있게 많이. 알겠, 네, 지금 알려드릴게. 바르기만 해도 피부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잘 알아요. 무조건 안 들어간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돼. 첫째 지용성 비판. 아, 이건 A, B, E, K 이게 다 지용성이에요. 이 비타민은 바르기만 하면 들어가 버려요. 수용성은 대표적인 비타민 B, 비타민 C 잘 아는 비타민 C 이거는 안 들어가요. 피부 겉에서만 작용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것을 가루로 빵구어서 토너나 스킨에다가 버무려 바르면 하얘져요. 얼굴. 너무너무 좋은 거 가르쳐버리네. 큰일 아니요. 하얘죠. 그렇지. 비타민 C는 그래요. 주름도 잘 펴져요. 그런데 2, 3일 가서 다시 시커매져 버려요. 왜 그럴까? 겉에 있는 것만 소백, 200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가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ADEK는 알다시피 이거 뭐 휘어지거나 주름 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냥 바르면 안 들어가요. 어디다 한다요?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 아로마 정유 그걸 갖다가 캐리어 오일에 몇 방울 넣어서 섞어서 쓰는 거잖아. 맞죠? 그 캐리어 오일에 녹여야만이 들어가 저것을. 정유 저 아로마처럼 해야 돼. 그래서 바르면 바로 들어가요. 그럼 방어벽 아무것도 아닌데 뚫고 들어가잖아. 그 다음 두 번째 호르몬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거, 그 세레스토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컨디션 뭐 이런 거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거, 가려움증, 화장 쪽에다 바르는 거. 아시겠어요? 그 세레스톤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갔거든. 항염증제,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집어넣어요. 호르몬을.
화는 그냥 다 들어가요. 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손으로 만졌다 하면 그 난리 나는 거예요. 얼굴이든 손이든 묻기만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 여성 호르몬 공장에 근무했던 남성 근로자가 옛날에 공장 나가 안 끼고 만져버렸어. 한 석 달 동안 여성 호르몬을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3개월 후에 보니까 젖이 나와. 뭐가 나온다? 여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스며든다는 소리예요. 호르몬은. 그러니까 이 피부 벽 뚫는 건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금속은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수은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옛날에 미백용 화장품에 수은 집어넣고 팔다가 걸려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고 벌금 물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요새는 아예 안 쓰더라고. 그 썼다면 큰일 나요. 하얘져, 수은 쓰면. 근데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방어벽이 필요 없다는 거지. 네 번째는 뭐냐? 농도.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반드시 스며 들어가요. 근데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마다 컨셉 수준으로만 원료를 써요. 한 50가지가 들어가도 0.00001% 0.1%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해를 하셨어요? 셀기에 쓰는데 그 1%가 멘톨이에요. 멘톨이 1% 들어갔어요. 생명원소가 15%가 들어갔어요. 대단히 많이 넣는데 생명원소를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넣냐? 활용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어? 그러면 여기 봐요. 농도가 진할수록 들어간다.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 아주 못 살았잖아. 어? 시골에 나 도시나 푸세식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 퍼서 내버리는 거.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이렇게 널빤지 2개를 깔아놨어. 그 항아리를 묻어놨어. 그럼 어린아이가 응아 하다가 잘못하고 쏙 들어가. 왜냐면 이게 어른 사이즈거든. 이게 어린아이들 마당에서 살아가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빠지니까. 근데 건져도 100% 죽어요. 왜 죽을까? 똥똥. 건졌을 때는 살았어. 근데 온몸을 통해서 그 진한 대변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링겔 100 막 꽂고 아무리 링겔로 치운다 해도 다 치우지 못해. 발만 빠졌어. 예를 들어서 똥 옛날 논밭에다 뿌려놓고 이거 논밭에 똥 뿌렸거든. 그리고 겨울에 막 눈이 오면 똥 뿌리지를 모르고 막 뛰어댕겨 논밭에. 그럼 막 발이 푹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 집에 가서 아무리 씻어도 발이 퉁퉁 부어요. 모래가지고. 왜 그럴까? 진하면 들어간다. 진하면 들어가고 그 대신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이것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 일반 지옥수 비타민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화장품으로. 거의 효과가 안 나오니까. 호르몬제는 더군다나 넣었다 하면 걸려 들어가요. 화장품 쓸 수가 없어. 중금속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하고는. 그럼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압력이에요. 발력 압력을 가면 들어가 버려. 꾹꾹 발력 가하니까 2기압, 3기압.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옛날에 내과에 2m, 3m 물 깊이에 여름이 더우면 많이 놀러 가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 죽는 어른들 많이 나와요. 술 먹고 막 들어가거든. 근데 누가 죽었네 하고 건져내서 보면 부풀어 있어 벌써. 그런데 2m, 3m 바닥에 가라앉았거든. 나중에 떠오르거든. 가라앉았을 때 건지면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숨을 멎어버렸으니까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 이게 부풀어온 물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시키면 입과 코에서도 물이 나오고 피부에서도 물이 나와. 막 누르고. 이해가 가셔? 근데 압력을 쓸 수가 있나? 이거? 그럼 사본밖에 없잖아, 화장품은. 그런데 부작용이 나와. 그걸 막으면 되잖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어떤 다른 원료가 들어가든 다른 기술이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화장품 공장의 화학성을 전혀 몰라요.
압력, 농도가 진하 무서워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이 넣는 거 아니다. 겁을 내. 그런데 아무거나 이렇게 농도를 진하게 하면 또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작용이 난다. 근데 내가 38년 됐는데 지금까지 화장품 역사상 그리고 원료 추출하고 검증하고 임상 내고 동물 테스트, 인간 테스트 다 한 거예요. 우리 연구소에 있다고 그랬지 내가. 다 해요. 그렇게 해서 동물 테스트, 인간 테스트 다 해서 나올 때까지는 그런 것을 연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셀제는 엄청난, 이제 여러분이 써고 말지만은 농도로 많이 들어갔어. 1% 이상이면 굉장히 진한 거예요. 화장품에서 1% 이상이면 그렇게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 15% 들어갔다고. 그래서 들어가도 효과가 탁탁 나오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작용이 안 나오게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화장품은 그렇게 해야 약이 되는 거예요. 조금 집어넣고 화장품이 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옛날 30, 40년 전부터 말할 수가 없거든. 화장품 알아. 회사들이. 그러니까 특히 어디서 그랬냐면은 아모레나 한국 화장품 옛날에 유명하고 잘 나갔을 때, 예? 어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때 뭐라 하냐, 화장품 약이 아니야. 그놈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화장품 약 아니다. 근데 약이야. 약이니까 효과가 나와야 되고, 효과가 안 나오면 그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이것은 좀 쉬었다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예? 한 5분이나 10분 쉬었다 하고, 여기 드실 거 아까 안 먹은 사람은 드시도록 그렇게 유사하게 해요. 야, 어디 갔어? 아니, 건미당이나 완미당 주라니.